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판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그래서 이 판별식 D라고 하는데요. 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거 적용해서 문제,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풀어보는 걸로 이번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18강에서는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중단원인 복수수와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해서 복수수까지 배웠고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2차 방정식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는 용어 이 판별식이라는 용어 앞에 써져 있는 2차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문제를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라고 해 있어요. 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해라고도 하죠. 즉,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의미를 합니다. 1번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가 1, 2, 마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은 해를 구하기가 쉽죠.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넣었을 때 0인 값이니까 뭐를 넣으면 0이에요? 여기다가 1 넣으면 0, 2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근 또는 해는 1, 2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2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뿔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빼기 1 더하기 1의 제곱해서 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1번에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값을 중복해서 가지는 근이라고 해서 얘는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2번 겹쳐져서 2번 다 마이너스 1의 근을 갖는다. 이게 이제 중근의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중근이라고 해서 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제곱인 경우도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좀 어렵게 생겼죠. 1이 이제 1, 1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 2 플러스 x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얘는 이제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근의 공식은 앞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을 알고 계신 거로 생각을 하고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의 개수 1, 상수항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것들을 a, b, c로 생각해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2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의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얘도 근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를 택해서 요 근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를 택해서 요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도 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듯 말 듯 하지만 얘도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근의 공식 적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x는 a, b, c에 해당하는 게 a가 1, b가 마일, c가 2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8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직전 강의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고치는 거? i 밖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3번이랑 마찬가지로 근은 어떻게 된다? 2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쪽을 택해서 이렇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쪽 택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다양한 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유형의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근을 보다 보니까 조금 특징이 보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번은 근이 실근이 2개입니다. 1하고 2는 둘 다 실수죠? 실수근을 2개 가질 수도 있고 2번 근을 보니까 중근, 공통되는 근 하나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3번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2개로 쓸 수가 있는데 루트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약간 무리수가 섞여 있는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i가 들어가 있죠? i가 들어가는 거는 뭐다? 허수다, 허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정리해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2차 방정식 해결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수분해를 해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2가지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의 종류는 크게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i가 없는 거는 하나는 실근이죠. 그 다음에 i가 붙어있는 거는 허근.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같이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예요. 근의 종류가 실근인가 허근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근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알고 있듯이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써주시면은 모든 2차 방정식이 풀리면서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실수인 근이 나오기도 하고 허수인 근이 나오기도 했죠. 실수인 근은 보통 언제 나왔냐면 실수인 근은 보통 인수분해가 되면 웬만하면은 이제 실수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실근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경우에 실근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허근이 있었는데요. 허근은 어떻게 나오는 거였어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 우리가 i로 밖으로 꺼내줘 보죠. 이 노란색 부분이 0보다 작을 때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근의 판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렇게 표시한 이 동그라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따로 기호로 뭔가 하나를 주고 그거를 통해서 근을 판별하겠다.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준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d라고 하는 걸 하나 줄 건데 그거를 제가 위에서 표시한 이 노란색 부분을 d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의 이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판별식입니다. 왜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냐면 근을 실근인가 허근인가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기호 D는 역시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뭐 discriminant 라고 해서 여기서 D를 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판별식을 처음 했으면 얘가 이제 P읍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P읍에서 이게 잘 잘려서 D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기억하시기가 편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이라는 얘의 정체가 나왔고요.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D가 0보다 크면은 여기서 보시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근 2개를 갖게 됩니다. 실근 2개를 갖게 돼요. 왜냐면은 하나는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비 플러스 루트 d 요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d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0이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만 남아?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만 남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D가 0이면 실근은 하나밖에 안 갖는다.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요거의 근은 x는 마이너스 1, 요거 중근이었죠. 이런 경우가 이제 D를 계산하면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쟤가 0보다 작으면 이제 i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쵸?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i가 튀어나와서 이때는 허근이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근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위에 있던 것 중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나씩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2개의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D 값이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i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호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 근의 공식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을 잘 외우고 계셔야 되고 거기서 판별식 D만 떼와서 얘의 부호를 보겠다.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요거를 보겠다. 이 큰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면요. 이 D에 대해서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근의 조건은 D를 계산을 해봤을 때 D가 0보다 커도 되고 0이랑 같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0 이상이면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허근일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D가 0보다 작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실제로 문제에다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로 1번에서 배웠던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때 뭐를 쓴다? 판별식 D를 쓰는데 이 D의 공식이 뭐였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였죠? 이 친구는 근의 공식에서 즉 2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의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판별식을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혹시나 근의 공식을 못 외운 친구들은 꼭 외우시고 판별식 공식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근을 한번 판별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 문제 1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의 a는 얼마요? a는 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니까 1이죠? b는 여기 x 앞에 있는 3입니다. c는 맨 뒤에 있는 5예요. 순서대로 A, B, 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D의 부호가 중요하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AC는 다 곱해주시면 돼요. 사랑. 자, 그러면은 3의 제곱 9 빼기 20이죠. 마이너스 11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작다. D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허근을 가진다. 허근 2개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허근 2개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은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긴 문장 대신 짧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에 A, B, C 한번 읽어볼까요? A는 2죠. B는 마3, C는 1. 좋습니다. 그럼 근 판별하려면 판별식 써야 돼요.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거 곱해볼게요. 마3의 제곱이나 3의 제곱이나 똑같이 9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 8 하면 얼마? 1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실근을 2개를 가진다. 길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까지만 하면 기본 문제 적용이 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A는 어떻게 돼요? A는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0은 아니고 1이고요. B는 2루트 2, C는 2.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D 계산해 볼게요. D는 어떻게 되죠? B의 제곱이니까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다. 2루트 2는 제곱 어떻게 하죠? 각각 제곱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 2도 제곱하고 루트 2도 제곱하고 2 제곱하면은 4죠. 루트 2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2예요.
그래서 앞에 거 하면은 8이고요. 뒤에도 4, 1, 2 곱하면 8이죠. 이거 계산하면 0인데요. D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실근을 한 개만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문제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뭐였어요? D를 잘 구해가지고 얘 부호가 0보다 작은가 아니면 0보다 큰가 0이랑 같은가 이거를 가지고 허근과 실근 여부를 판별을 하는 거였죠. 이게 바로 근의 판별이고 근을 판별하는 식이기 때문에 D를 판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혹시 근의 공식 중에서 짝수 공식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얘의 근을 보는 건데 얘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이 가운데 부분이 짝수라는 거를 일부러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B'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자,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요런 식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자, 얘는 이제 짝수 공식에서 쓸 수 있는 근의 공식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를 떼서 즉 어떤 부분 여기 있는 이 가운데에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 부분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보통 뭐 D'이라고 하거나 4분의 D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면 짝수 공식을 쓸 때 유용해요. 짝수 공식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 X 앞에 있는 게 짝수일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1, 2, 3번 문제 중에서는 어떤 문제에서 쓸 수 있을까요? 1번은 가운데 B가 3이니까 홀수고 2번도 마3이니까 홀수고 3번은 2루트 2X 이렇게 보이니까 짝수죠. 그래서 3번 공식에서 짝수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짝수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자, 짝수 공식은 A, B, C를 써주시는데 B'으로 써주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A1 그대로 가져오고 B는 B'으로 해서 반절만 가져오는 거예요. 2로 나눈 수. C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D라고 써주고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써주시면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B'이 루트 2니까 루트 2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2 빼기 2니까 0. 그래서 얘도 D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4분의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2개.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가운데 있는 수가 짝수일 때 쓰면은 계산식이 굉장히 쉬워지는 편리함이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빨리 풀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 이외의 친구들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냥 판별식 D만 가지고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는 여기까지 봤고요. 응용 문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건데요. 응용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조금 길어진다거나 내가 보지 못했던 문자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좀 당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핵심 개념에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핵심 개념은요. 이 실근과 허근이라는 개념이에요. 실근이랑 허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를 봐주면 되냐면 이 D, 판별식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D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였죠? D가 0보다 크면 실근 2개, D가 0이면 실근 1개니까 실근을 갖는다 했을 때는 D가 0 이상이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허근을 갖는다는 건 그럼 반대로 뭐였어요? D가 0보다 작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다음과 같은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는 허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 D잖아요. D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서 A가 1이고
B가 마팔, C가 2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붙어있는 거 X 없는 부분은 다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괄호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숫자랑 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88에 64 빼기 앞에 거 3개 곱하면 8이고요. A 플러스 5 정리를 해줄게요. 64 빼기 8A 빼기 40이니까 어떻게 돼요? 24 마이너스 8A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근을 가지려면 D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24 빼기 8A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A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24를 넘길까요? A가 왼쪽에 있는 게 보기 편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8로 다 약분하고 8일은 8, 83은 24 플러스 해가지고 A가 3 이상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놓쳤어요? 음수로 나눠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 양변을 없애주면서 부등호 방향 이렇게 꼭 바꿔서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A가 3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허근은 사실 뒤에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구하면 반대로 꺾어서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처음 푸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허근은 이 뒤에 값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또 똑같이 해볼까요? 24 넘겨주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8일은 8, 83,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허근을 가지려면 A가 3보다 크면 된다. 실근은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얘도 짝수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짝수 공식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짝수 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A랑 B', C 값이 필요했습니다. 이 식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식에서 A는 일단 1이고요. B'은 이거 반절 가져오는 거였죠. B'은 마이너스 4, C는 그대로 가져와서 2에 A 플러스 5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4분의 D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였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C 곱하나마나 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리를 잘 해주면 6 빼기 2A 아까 우리가 구해줬던 것보다 훨씬 더 식이 간단해졌죠. 두 개만 일단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방금 구한 4분의 D는 6 빼기 2A이고 원래 D는 쭉 해서 24 빼기 8A예요.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도 얘가 4배가 더 커요. 그래서 숫자를 더 크게 했을 때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 4분의 D인 것도 있고 어쨌든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거 바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산이 빨라지고 더 좋겠죠? 그러면 응용 문제 적용하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에서 조금씩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쵸?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쓰거나 이 근의 공식에서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2개가 나오는데 그거 중에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요거를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판별식이었다.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놓고 D가 0보다 크면 실근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 이렇게 해서 실근일 조건과 허근일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그대로 식이 모든 식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D만 구해서 허근 실근 여부를 따지는 거 요거를 구해보는 거를 했었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짝수 공식까지 간단히 소개를 했었죠.
짝수 공식은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에서 짝수 공식에서 이렇게 파생된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A, B'C로 4분의 D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공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A, B, C만 잘 판별을 해주시면 실근이 D가 0 이상이고 허근이 D가 0보다 작다. 이거 이용해서 부등식만 잘 풀어주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판별식에 대한 내용 정리까지 봤는데요. 판별식이 이 용어에서 주는 어려움보다 뭔가 문제에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많이 해보시면 판별식 문제, 어떤 문제든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